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오늘도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일주일 가까이 전국 곳곳에서 비 예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마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정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초까지 선선한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며칠 더 우산을 챙겨서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지역마다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산사태나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에 20에서 70, 강원 북부 일부에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 서울과 그 밖의 경기, 충청, 전북, 영남에는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더위는 없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0도, 대구 31도, 광주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이나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기류 정체가 해소되면서 일시적으로 더워지겠습니다. 날은 흐려도 마음은 쾌청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에 들었습니다. 계란을 오늘 사는 날인데 계란이 겁나서 오늘은 안 샀어요. 계란 농가 4곳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추가로 검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유통된 계란 중에서도 관련 성분이 초과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살충제가 초과 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 철원군 지현 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나왔고 경기도 양주시 신선 2농장과 전남 나주시 정화 농장, 충남 천안시 시온 농장에서는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마리 농장과 경기 광주시 우리 농장에 이어 4곳이 추가된 만큼 살충제 초과 검출 농가는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도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과 함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도 전량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 계란 중에서도 처음으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천안 시온 농장과 전남 나주 정화 농장 등 2곳에서 생산된 신선계란 홈플러스와 부자 특란이라는 상표로 판매된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유통업계와 요식업계도 계란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들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이어 살충제 파동으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으로 가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과 협조해 계란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들 계란이 어디로 얼마만큼 팔렸는지 여부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 주로 유통됐다고 하는데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나온 경기도 남양주시 마리 농장은 6일부터 살충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란 출하가 금지된 14일까지 8일간 생산된 계란이 살충제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농장에서 계란을 하루에 2만 개에서 2만 5천 개까지 생산한다고 볼 때 수거된 2만여 개를 제외한 최소 14만 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주로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북구 등의 중간 유통업체에서 이들 계란을 납품받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수거가 완료된 계란은 약 2만 4천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8월 6일 날 약을 뿌렸다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공급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8월 7일 이후에 공급된 그런 잔량에 대해서는 이제 회수 절차가 들어갔다고. 여기에 강원도 철원의 한 농장에서는 피플로닌이, 경기도 양주와 전남 나주 등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추가로 확인돼 정부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한편 살충제 성분 검출 발표 뒤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지했던 대형마트 3사와 전국의 편의점들은 정부의 검사를 통과한 계란부터 판매 재개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넘긴 산란계 농장들은 파리나 진드기를 퇴치하려 약재를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농가가 유사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계란에서 비펜트린이란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기도 광주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검출된 양은 기준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인체에 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친환경 인증 농장의 계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파리를 퇴치하기 위해 축사 밖에 약재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렸는데 우리 다소 분무할 그런 과정에서 가게에 것이 나오지 않느냐. 하지만 비펜트린은 파리 퇴치용으로 사용이 허가된 농약이어서 일반 농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두 군데가 그 파리약을 치는 게 아니라고. 안 치는 농장이 없어요. 경기도는 도내 256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수거해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국민들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기도는 대다수 농가에서 파리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 등을 사용하고 있어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산란계 농장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제 검사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나올 경우 소비자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네,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확산하면서 계란을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제과업, 요식업 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김밥집과 빵집 등 다양한 업종들이 몰려있는 전통시장에 정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을 바닥에 깐 뒤 밥과 오이, 단무지 등 각종 재료를 넣었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건데 항상 들어가던 계란 대신 어묵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 김밥집은 살충제 계란 파문이자 손님이 원할 경우 계란 대신 어묵을 넣고 있습니다. 계란을 오늘 사는 날인데 계란이 겁나서 오늘은 안 샀어요. 계란 파동이 나가지고 엄청 비싼 방구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큰일 난 것 같아요. 빵가게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하는 모든 빵에 계란이 들어가는데 계란 공급은 중단되고 계란 비축량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너무 곤란하죠. 빵은 들어가는 게 필수인데 계란은. 근데 유통도 안 된다 그러고 넣을 수도 없고 소비자가 또 선호도 안 하고 요소를 다 들어가지고 아주 곤란합니다. 너무 곤란해요. 최근 비가 내리면서 깜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집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집은 계란 없으면 장사 못해요. 전에는 많이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밀가루를 하면 이거 다 뻣뻣해서 못 먹어요. 전집의 대목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하루빨리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란을 사용하는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네, 살충제 계란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임산부나 어린이 등 유해 성분에 더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괜찮은 건지 우려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계란 파동을 먼저 겪은 유럽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임신부나 아이라고 해서 더 위험한 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 1일 네덜란드와 벨기에,
현재까지 유럽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동에서 임신부와 태아 등 보통 유해 성분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는 임신부가 몇 주간 살충제 계란을 먹었어도 임신부와 태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에 문제의 계란을 여러 개 섭취했어도 더 위험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임신부나 어린이가 문제의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더 민감하다고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임신부나 어린이라고 해서 건강에 당장 위해가 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프로닐은 계란 등 식재료에 오염돼 섭취하는 게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잘못 들이마셔 흡수하는 것보다 독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몸속에 들어온 피프로닐은 대사 과정을 통해 대변과 소변으로 빠져나가 인체에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콩팥, 간과 같은 장기가 손상될 위험성이 커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계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미국산 계란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어제자로 미국산 가금육 및 식용란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살충제 계란 파문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이달 중순 미국의 청정국 지위 회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한편 올 1월부터 미국산 식용 계란이 수입됐지만 3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미국산 계란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정부가 계란의 살충제 성분 검출을 확인하고도 8시간 넘게 일선 현장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잔류 농약 검사 중 지난 14일 오후 남양주 마리농장의 계란에서 기준치를 넘는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관 대책회의를 연 건 오후 4시였고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건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이 사이 해당 농장에서는 계란 2만여 개가 출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살충제 계란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는 결국 식약처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중도 퇴장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선 여야를 떠나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살충제 계란은 우리에게 없다 이러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장이 태연하게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어찌 여기다 불러다 놓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문제가 없다고 했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의 초기 대응과 보여주기식 검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험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 살충제를 혼합해서 뿌려대는데 시원할 때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작년에 그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왜 60개 농가만 이게 4.1%입니다. 조사를 했는지 또 그 이해가 안 가요. 야당 의원들은 류 처장의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자유한국당은 류 처장의 해명 과정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업무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복지위 회의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네, 사전에 질문 내용이나 질문자 등 대본 없이 진행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되는데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 인선 발표를 하는 등 취임 이후 4차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견에는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300여 명이 참석해서 문 대통령의 통고 질문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만큼 만에 하나 발생할 제보를 돌발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법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여기에 한반도 안보 위기나 부동산 탈원전 정책, 인사 논란, 부자 증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해결 방안이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우리와 중국, 미국 간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한 자화자찬식 대응보다는 앞으로의 지향점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취임 100일을 전후로 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속에 취임 116일 만에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듬해 회견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 종료 후에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청와대 개방 행사가 이어지며 임종석 비서실장 주최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한 후 100일 동안 하루 평균 2번 이상 참모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가 취임 100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수석, 장관 등으로부터 267번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수석 비서관 등의 보고 횟수가 137번으로 가장 많았고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 업무보고 형태가 55번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에 있는 여민관으로 옮긴 뒤 참모들과 더 자주 소통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네, 원인이 무엇이든 참사를 막지 못한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악수를 나눈 문 대통령은 희생자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와는 포옹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던 김 씨와 동반 단식을 한 인연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사 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의문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들을 편가르면서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명의 미수습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방해와 은폐 조작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도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조위가 정부보다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한 대립에서 한 발 물러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고조됐던 북미 간 긴장이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주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괌 포위 사격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미국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약 안 그랬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친 설전으로 급속히 고조됐던 북미 간 긴장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 3대 조건을 대화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Be to stop nuclear testing, to stop ballistic missile testing, to stop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region. That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ercises that we routinely conduct with many of our allies around the world. Some countries have called for what we call a double freeze. But we will continue to conduct our joint military exercises. 노어트 대변인은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최고조로 치달았던 북미 간 긴장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다시 한번 한반도 정세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북한도 괌 포위 사격 도발 계획의 유보를 시사하면서 북미 간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양측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접촉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미 간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 미국과 협상을 주도할 북한 측 적임자로는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육자회담 북측 차석 대표를 지낸 최 국장은 현재 북한의 대미 협상을 총괄하고 있으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미국 송환 결정에도 실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이달 말 미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한 달 전 결렬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 국장은 지난 5월 노르웨이에서 미국과 반관 반민 대화를 마친 뒤 귀국길에서도 미국 트럼프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얘기합니다.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화하죠. 최 국장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로는 조세균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석 달 전 노르웨이에서도 접촉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접촉에 앞서서는 이른바 뉴욕 채널이 자연스럽게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채널은 윤 대표와 박성일 주 UN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 간의 대화 통로를 말합니다. 물론 대화가 초기 단계를 넘어설 경우 북측에서는 최 국장 윗선의 인물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북미는 대립 또는 대화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국면으로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창의적 방안 제시나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미중 양국의 군수 내부가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지난 15일 오후 베이징에서 만나 중미 양군 연합참모부 대화체계 문건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전고를 방문해 시진핑 인맥으로 꼽히는 숭푸시안 사령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한이 괌을 미사일로 포위 사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4개국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남미 순방 중인 펜스 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칠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한 외교적 고립 여부를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외교 고립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법에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안 전 대표가 출마하면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데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 명분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필요하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속내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나가시는 게 당을 위해서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이 당에서 나면 그것도 따를 수 있다.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이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길을 또 마다하진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습니다.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렇다고 출마 가능성까지 닫아선 안 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자천타천 예비 후보가 난립한 여권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포기 또는 후보직 양보 덕분에 순조롭게 야권 후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이 이제 6년 전 빚을 갚을 때라는 여론이 커지면 민주당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 그렇게 된다면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우상호 의원의 출마론이 힘을 받고 박 시장의 재도전을 전제로 경기지사 출마를 고려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경선에 가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당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지방선거 구도에도 변수가 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피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없었다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최주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최근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A경위는 가족들과 해외로 휴가를 다녀온 뒤 지구대장이던 B경감으로부터 해외여행 또 안 가느냐며 수시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A경위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신청한 연가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일 A경위가 부당함을 호소하자 B경감은 인사조치를 하겠다며 윽박지르다 욕설과 함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병이 악화된 A경위는 결국 입원하게 됐습니다. 가족하고 지낸 시간보다 더 많은 동료들인데 동료들을 인간적으로 좀 대고 처벌은 좋지 않고 해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이런 것 뿐이죠. B경감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임 후 부하 직원들에게 수시로 모욕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다수의 경찰관들은 증언했습니다. 또 순찰차 전용 주차장에 매일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수맥이 흐른다는 이유로 지구대장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며 직원들에게 부당한 작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관할경찰서는 이번 폭행 사건에 따라 B경감을 인사조치했지만 징계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구대를 관리 감독하는 보직을 맡겼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주체인 경찰 내부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단호한 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경찰관들의 갑질과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신입 여경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중간간부급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의 한 파출소에서 동료를 상대로 한 성폭행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50대 중간간부급 경찰관이 20대 여경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가해 남성은 50대 박모경위로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실습 나온 20대 A 여경을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경희는 A 여경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 더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박경희를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박경희가 근무한 파출소와 자택, 자동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경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행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경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인권의식 제고와 개혁을 외치는 경찰이지만 연이은 범죄 의혹 속에 이런 외침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이 폴란드 그단스크를 누르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아제르바이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새만금을 제25회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는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야영 생활을 하는 행사로 피부색이나 언어를 초월해 화합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 새만금 대회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국내에서는 32년 만에 개최되는 겁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며 시장 분위기가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향후 시세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뜨거웠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 열기가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식어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3,800개 중개업체를 조사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 7일 95.7을 기록했습니다. 매수세가 우위이면 지수가 100보다 큰 반면 매도세가 우위이면 반대입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온 것은 12주 만입니다. 파리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31일 조사에서는 148.7로 매수세가 확연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강북이 147.5에서 97.3으로 강남은 150에서 93.7로 지수가 하락하며 강남이 강북보다 매도세가 훨씬 강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의 매수 우위 지수도 168.4에서 104.8로 떨어지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매수 희망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투기 수요가 급감한 점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현재 눈치 보기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매수자들도 이제 가격이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하향돼 있는 그러니까 급매물성 물건을 사려고 하지 기존에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다 주고 사려고 또 하지는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추가 가계부채 대책과 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개되면 서울 아파트 시세가 낙폭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8월 중순인데도 마치 장마철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일 비가 이어지면서 극심했던 폭염과 열대야는 모두 사라졌는데요. 네, 이번 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올 여름 더위는 이제 끝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네, 남부지방은 닷새째, 중부지방은 나흘째 벌써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20에서 70mm,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남 또 영남지방으로는 많게는 한 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네. 당초 비가 어제 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 좀 더 집중이 될 것으로 예보가 됐었는데 현재는 비구름이 예상보다는 체계적으로 좀 발달을 하지 않고 동해상으로 좀 빠져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 북부 산지에 내려졌던 호우 예비특보는 지금은 현재 해제가 된 상태이고 강수량도 아마 오전 중으로는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 강수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느리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는 종일 오락가락 전국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륙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일부 산간과 내륙에서는 국지적으로 좀 강한 비가 내릴 수는 있습니다. 네. 큰 비구름 덩이는 지나가긴 했지만 아직은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비구름이더라도 지형과 만나면 또 급격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낙성으로 비가 내릴 수는 있습니다. 막바지 피서로 산간 계곡으로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기온도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여지고 열대야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까지도 비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8월 중순에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앞으로도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8월이 원래 장마철 다음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긴 한데 지금처럼 일주일 가까이 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는 것은 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가 길게 이어지는 것은 현재 한반도 주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한반도 동쪽으로 고기압이 크게 발달을 하면서 마치 장벽처럼 발달을 하면서 기류를 막고 있습니다. 기류를 막는다고 해서 블로킹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블로킹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온 저기압이 기류가 정체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지속적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이 때문에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도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 기류가 막히면서 이상 기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이 기류 정체 현상은 다음 주 초반이 돼서야 좀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 초반이 지나서야 좀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모처럼 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완전 꺾인 것 같습니다. 밤잠 설치게 했던 열대야도 싹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름 더위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사실 올여름도 극심한 폭염이 이미 사전에 예고가 됐었고 또 실제로 7월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를 하면서 이번 8월 좀 어떻게 견디나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8월 초까지는 맹위를 떨치던 폭염과 열대야가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고 좀 수그러들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는 연일 비가 내리면서 기세가 완전히 좀 꺾인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더위가 사라진 것은 지금의 비를 만들어내는 기류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저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빙글빙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찬 공기까지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좀 선선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것도 이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는 광복절이 지나고 폭염이 일주일 정도 더 길게 이어졌었는데 올해는 이 블로킹 현상 때문에 찬 공기가 열흘 정도 먼저 내려왔습니다. 네. 특히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네. 남부지방 같은 경우도 구름이 많이 끼면서 볕을 막아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정체 현상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좀 오를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크게 이렇다 할 세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는 이제 큰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 경향을 봤을 때 9월 초중반까지는 늦더위가 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지만 9월 중반까지는 예년보다는 좀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장마철에 중부지방에만 비가 집중되면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했잖아요. 이번 비로 인해서 어떻게 가뭄이 좀 해갈이 됐나요? 네, 올해 장마가 반쪽 장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부지방에만 비가 집중됐고 또 반대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구름이 비껴나가면서 장마철인데도 폭염과 또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남부지방으로 모처럼 비가 내리면서 가뭄에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또 남해안에 고수온이 발생을 하면서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남해상으로도 비가 제법 많이 내리면서 이 고수온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비로 가뭄과 고수온이 좀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지난 3개월간의 누적 강수량이 예년의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경남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날씨 상황이 좀 중요한데 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또 물론 현재까지 양상을 보면 좀 남부보다는 중부지방에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가뭄과 고수온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소나기가 또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또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또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또 비가 자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네. 앞으로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만 9월 중순부터는 비가 좀 적게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되며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평화적 해법을 비롯한 외교 안보 이슈와 일명 문재인 케어, 파리 부동산 대책, 부자 증세, 탈원전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시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법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8명에 대해 선고를 진행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 김원희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 매입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국내산 계란과 관련해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합니다. 농해수위위원들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이미 유통된 문제 계란을 어떻게 회수해 처리할지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인데요. 전날 김 장관은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은 물론이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 모두 수거해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고문 수사가 자행됐던 남산 옛 중앙정보부터가 기억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서울시가 남산 지하 고문실의 원형을 살린 전시실과 광장을 내년에 열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남산 지하 고문실. 이를 바라보는 최민화 씨의 얼굴 위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는 민청학년 사건의 피해자로 과거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통닭 구이 물고문이라고 하는 건데 얼굴에다가 이제 수건을 씌우고 그리고 주전자에 물로 이제 이 얼굴에다 부어요. 아주 극도의 그 공포, 그 물고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혼쭐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군부 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6국은 이곳에서 인민혁명당과 민청학년 등 용공 조작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상대로 고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1995년 안기부가 이전한 뒤부터는 서울시가 별관으로 사용해왔는데 지난해 8월에는 일본군 관사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당초 조선 통감부 관저 터이기도 했던 이곳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일본군 관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중정부 건물을 지으면서 공교롭게도 독재뿐 아니라 일제까지 증명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전시실과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30제곱미터 크기의 고문실과 일본 관사 흔적을 원형 그대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름은 중정부 6국에서 숫자를 따 기억 6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단지 과거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최종적인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답을 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의 터로 거듭난 지하 고문실은 내년 8월 공개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